한국 돈으로 네. 90억이네요. 네. 와, 여기 뷰가 진짜 죽여주네요. 정말 럭셔리한 거죠. 정말 럭셔리죠. 프리미엄.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 뉴욕을 이 뉴욕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게 제가 결국 쉽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삶이네요. 97만 5천 불에 나와 있고요. 프리미엄. 와, 저거는 진짜 탐나네요. 프리미엄. 한 30평 정도 되는 거네요. 한국. 1.9 밀리언에 나와 있고요. 제가 보는 뉴욕 부동산의 기준으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부동산 중개인 여인재 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 들어오자마자 뭔가 집이 빵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들어오면 뭔가 신발도 벗어놓을 수 있고 네, 그런 스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와, 여기 뷰가 진짜 죽여주네요. 여기는 네, 여기가 약간 미친 뷰네요. 여기는. 여기가 그 22층까지 있는데요. 22층까지 있는데 여기가 21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펜트하우스고요. 뷰가 웨스트로 보시면 허슨 리버, 그다음에 여기가 노스 이스트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뷰죠. 일단 뭐 가격부터 좀 궁금한데 네, 제가 가격을 설명해요. 가격은 여기는 6.95에 나와 있고요. 6.95 밀리언. 6점 거의 7밀리언이니까 90억? 한국 돈으로 네. 90억이네요. 네, 90억 정도 되는 요즘 환율이 좀 뛰고 있죠. 그래서 90억 정도 되는 아파트고 그리고 스퀘어 프리지는 한 2,100 정도 됩니다. 2,100이면은 한 60평? 60평 그쵸, 정도 50, 되나요? 60평, 60평 아, 정도 되는 것이죠. 60평에 방이 3개. 네, 방 그리고 세 개, 화장실이 몇 세 개죠? 개. 3개. 네. 그러니까 이쪽이 비싼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뷰와 여기 입지인데요. 이 다운타운에서 미드타운을 올려보는 그 엘리베이션 뷰가 여기 너무 좋아요. 첼시부터 다른 데들은 굉장히 낮은데 점점 미드타운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높아집니다, 빌딩들이. 여기는 키친인데요. 뭐 어느 하이엔드 아파트랑 비슷하게 다 개가노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개가도가 뭔가요? 이 개가노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개가노 개가노라는 브랜드인데 가장 럭셔리한 하이엔드 피니시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보시면 밀레와 개가노를 보실 텐데요. 여기는 개가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랜턴하우스란 곳이 뉴욕 전반적으로 봤을 때 꽤 럭셔리에 포함되는 그런. 그렇죠. 곳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맨하탄의 프라이스 퍼 스퀘어 포레지가로 보면요. 보통 에브리지 1,500에서 1,600 정도가 에브리지 세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2,100에서 뭐 지금 보시는 이 매물은 3,000입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프라이스 되는 아파트에서 이 정도 있는 건 기본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싱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밑에 이 푸드 디스포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뉴욕에는 많이 없는 푸드 디스포저에 들어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실 필요가 없고 뭐 굉장히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흔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저거 뉴욕에서 보기 힘든 건데. 보기 힘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여기다 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럭셔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스토브탑, 네, 그리고 위에 여기는 거기에다가 벤트 아웃이 되는 그런 후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리서큘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슉 나가서 저쪽으로 슉 이게 그 연기만 빨아들여서 이제 한번 필터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밖으로 빠지죠. 확실히 3베드다 보니까 냉장고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픈되는 게 와, 저런 사이즈의 냉장고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주로 여기 들어오세요? 글쎄요, 크립토. 크립토. 아, 결국 비트코인이 정답이었나요? 그러면은 뭐 베드룸 일단 또 보여주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이거 가장 작은 것 같네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아담한 사이즈죠, 여기는. 네. 아담하지만 뷰는 아주 어메이징한. 네. 여기도 보시면 언스윗 베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언수입 베스가 들어있다는 거는 밖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손님들, 누구 예를 들어 뭐 손님들이나 친구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화장실 쓰실 수가 있게. 아 여기는 밖에 있는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또 세컨 베드룸이네요. 그리고 자 이제 프라이머리로 들어가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클로젯 스페이스들이 쫙 늘어져 있고요. 아 여기 화장실은 뭔가 다르네요. 이거 그렇죠. 아까는. 네, 여기 이렇게 프라이머리 화장실은 조금 더 크고 이런 그 텁도 들어가 있고. 와 목욕하면서 저런 뷰를 보면서 괜찮죠? 와인 한잔 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기가 막히죠. 네. 이 보시는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게 왜 붙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을 흔히 펀치리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벨로퍼가 집을 지을 때는 조금 고장날 수 있잖아요. 뭐가 부러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저희 고객을 이 빌딩에 한번 유치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셔도 펀치리스트 엄청나게 다 붙여가지고 입주하시기 전에 다 고쳐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리 베스죠.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라 워셔 앤 드라이어. 워셔 앤 드라이어가 유닛 안에 있는 건 맨하탄에서는 엄청난 럭셔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럭셔리죠. 네. 프리미엄.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빨래를 내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정말 한국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이해할 거예요. 수 없죠. 네,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가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고객으로 꽤 계신데요. 있는데 세탁기가 집에 없다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 뉴욕을 저 헛승강을 보면서 여기서 너무 좋겠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그 브로커로서 가져가는 수수료 그런 좀 그 브로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룰이 바뀌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업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브로커 비용을 예를 들어 원래는 뭐 5%면 5%, 그러니까 맨하탄에서는 5, 6% 정도 합니다. 5, 6%를 해서 바이어 브로커가 들어오면 그거를 코브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5%면 나눠서 2.5, 2.5, 네. 6%면 나눠서 3%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1월 달에 룰이라는 게 조금 바뀌어서 네. 이제는 셀러가 나는 바이어 브로커한테 이만큼 줄게, 너 브로커한테 이만큼 줄게,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럼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을 팔면은 네. 그러면 브로커 피로 한 2,50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예전에. 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한국에 비해서 여기 브로커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국의 부동산에 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 브로커 일을 하기 위해서 경쟁률도 엄청날 테고, 네. 네. 거기서 또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뉴욕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게 제가 결국 쉽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굉장히 컴페리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수수료가 그래도 꽤 크기 때문에 이런 90억짜리 매물이 있다. 그러면 진짜 막 엄청 달려들 것 같아요. 달려들죠. 네, 정말 달려들고요. 여기 브로커들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이게 되게 인더스트리가 되게 웃긴 게 이 진입 장벽이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시험 봐고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많이 나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 브로커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처음에 라이센스를 따면 2년 동안 라이센스를 유지를 할 수 있고 2년 뒤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연장하는 비율이 20%가 안 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이건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나가시죠.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런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So this is residence 505. Yes. It's 1,135 square feet, so super oversized one bedroom. That's big. 2 full baths, which is amazing. Yeah. The owners are pricing this at $2,399, the lowest priced one bed in the building. So it's really a great deal for investors, pied à terre, or people who want to be in this fabulous part of downtown. Lots of fabulous upgrades throughout. Recessed Lutron lighting, closets from California Closets in every single space. And this comes complete with a Gaggenau appliance package. I love Gaggenau. The best. The best. So you have really beautiful marbling throughout. You have a wine fridge here, of course, dishwasher, and then you have also a full-size washer dryer in the apartment, so not the little apartment size ones. Nice. 퍼블릭 공원이지만
그래도 밤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게 이렇게 조용하게 레지던스들을 좀 보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시끄럽지 않게. 네, 사실 그리고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 필름 같은 거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볼 수 있고. 사실은 여기에 딱 들어오면 저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를 애들을 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애들 하면 이렇게 침대방도 뭔가 분위기가 틀리죠. 이 클라젯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클라젯에서 맞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셀링 포인트. 아예 그러면 이런 클로젯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는 거죠? 그쵸. 완전 여기 다 비어 있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닥이 또 뜨끈뜨끈해진대요. 네. 바닥이 뜨끈해지는데 원래 미국에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요즘 뉴 디벨롭먼트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실에만 있죠. 그 거실이나 이런 데는. 네. 거실이나 화장실은 아예 거실이나 다른 데는 방에는 없고 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들어보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아침에 이제 틀어놓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나왔을 때 뭔가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 네, 팁합니다. 여기는 빌딩 어메니티. 네, 빌딩 어메니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헬스클럽이고요. 또 퀄리티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와. 수분도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이렇게 저쪽에 밑에 풀이 있는데 수영장도 있구나. 저기 보실 수 있게. 이 빌딩의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exaggerate 하지 않았어요. 아메니티. 그래서 있을 것만 딱 있습니다. 여기는 children's playroom. 그러니까 아이들 노는 곳. 이렇게 밖에 테라스도 연결해 줬습니다. 인기감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기가 재밌는 게 이 동네를 프리스컬 어워드 로라고 해요. 프리스컬스 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근처 빌딩들이 프리스컬스 어워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지어놨어요. 그게 되게 건축 쪽으로는 엄청 유명한 상이죠. 건축적으로는 뭐 노벨 프라이즈 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데 저 빌딩도 마찬가지고 비하이브처럼 생겼죠. 재밌는 스페이스인 게 바로 여기 위에가 하이라인이에요. 저게 그 유명한 뉴욕의 하이라인이 바로 여기 위에 있구나. 바로 위에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라운지처럼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데는 항상 사람이 없죠. 미팅하고 라운지. 여기는 이런 게임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스크린 뭐 슈퍼볼 같은 거 이런 데서 보면 재밌겠죠.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영화 보고. 네, 친구들 초대해보면 되고요. 영화에서 보던 삶이네요. 레지던트 그 컨시어지 같은 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하시냐, 뭐 레스토랑 예약해 주는 거, 뭐 브로드웨이 쇼 예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요. 네,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로프텍 스페이스인데요. 아까 전에 보신 뷰가 더 낫죠. 여기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릴도 할 수 있고요. 여름에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엄청 루프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바베큐 그릴하고 약간 이런 용도이죠. 밑에서 풀 좀 치시다가 게임 끝나면 여기 와서 바베큐 좀 구워가지고 좀 먹고, 아니 뭐 먹고 다시 내려가셔도 되고. 네, 뭐 옵션은 많습니다 여기. 좋죠. 자, 여기는 스튜디오고요. 그 583 스퀘어핏입니다. 97만 5천 불에 나와 있고요. 여기 빌딩이 캘라도니아라는 빌딩인데요. 이 빌딩은 투자자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뭐 물론 여기 사시는 분도 좋지만 그 이유는 커먼 차지,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은데 그에 비해서 커먼 차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물도 진짜 빨리빨리 잘 나갑니다. 커먼 차지라고 하면 매달 이제 관리비. 관리비죠. 네, 관리비. 근데 여기 렌트를 주면 이게 아마 4,500불에서는 5,000불 받으실 거예요. 여기 스튜디오가 4,500불에서 5,000불 네, 나와요. 맞습니다. 알코올 스튜디오고요. 여기 공간이 또 이렇게 네, 있었네요. 알코올 스튜디오고 뭐 물론 창은 작지만 이스트 페이싱으로 들어옵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맨하탄.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800불 정도, 네. 그리고 텍스가 700불. 네. 관리비가 800불밖에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800불 정도면
600 스퀘어핏 가까이 되는 유닛의 네. 관리비가 800불인 건 아주 드물죠. 스퀘어핏에서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500, 여기가 예를 들어 600이다? 그러면은 보통 1000불 이상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낮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수익률이 3% 4% 13억 투자해서 네. 한 600만 원 렌트 받는데 네. 그 대신 뭐 관리비랑 뭐 텍스가 이제 들어가니까 1,500불 정도. 맞습니다. 네. 달달 내시는 관리비가 낮은 이유는 여기에 뭔가 할 만한 아메니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코낙스가 붙어 있는데요. 이코낙스에 바로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퀴넉스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회원비가 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뉴욕에 있는 이제 그 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여기 사는 레지던트들, 렌터들과 오너들은 이코낙스 여기 붙어 있는 데서 디스카운트를 좀 받습니다. 오, 네. 그런 약간 혜택이 있구나. 네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프리미엄. 와, 네. 프리미엄이 들어있어요. 워셔 앤 드라이어가 워셔 앤 있다니. 드라이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키치면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기 아, 그러니까 스튜디오 키친 네. 치고는 바이킹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바이킹은 굉장히 좋죠. 네, 뭐 물론 좋은 이것도 그거 좋은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개간호 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킹도 굉장히 아주 좋은 프로덕트고요. 또 보시면 냉장고도 섭지로죠. 네. 여기도 이 푸드 디스포저에 들어가 있죠. 네, 푸드 디스포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거는 진짜 탐나네요. 푸드 디스포저는 진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보기는 좋으나 결국 벤틸레이션이 리서큘레이팅 되는 거다. 아까 전에 밖으로 빠지는 거랬죠. 그쵸. 여기는 이 안으로 돌아. 이게 디테일한 게 되게 다 집마다 엄청 다르네요. 네. 렌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나요? 뭐 집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는 다 뭐 도와드립니다. 뉴욕에 처음 오거나 뉴욕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네. 진짜 이런 도움이 없이는 이런 디테일한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시면 이런 거 다 잘 봐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이시는 거 제가 다 봐드립니다. 그러면 좀 첼시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첼시라는 데가 사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14번 거부터 위에는 34까지 첼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트에서 웨스트는 피프트 애비뉴부터 그 물 있는 허슨야드 단데까지 첼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광범한 동네라고 하죠. 동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첼시,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디맨드가 센 그런 첼시는 바로 이 강가 쪽 웨스트 첼시. 근데 그것도 14번가부터가 아니라 한 17, 18,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 17, 18번 대거든요. 17, 18번 대부터 위로 가면은 한 26, 23까지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고요. 그러면 여기 집값도 굉장히 딴 지역보다는 비싸겠네요. 네, 딴 지역보다도 조금 비싸고요. 아까 보신 그 렌턴하우스에 거기는 이제 높은 층이고 고층이기 때문에 한 3,000 프라이플 스퀘어핏이 3,000 정도 하지만 보통 그 대다수의 유닛들 거기 원베드나 투베드는 한 2,1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컴페어슨으로 보면 요즘 핫하다고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어퍼 웨스트 쪽에 새로운 완전 빌딩이 뭐 1,700 프라이스 per 스퀘어 피트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Give me 1 second, just check the records and you should be on your way. 특이한 세들이 2 여기입니다. 제가 그걸 주겠습니다. 여기는 원베드룸인가요? 네, 여기는 원베드 2베스입니다. 이런 양쪽에 이렇게 그 클로젯 스페이스가 있는 건 좋죠. 이런 분위기고요. 이게 원베드 치고는 상당히 큰 매물이죠, 여기가. 여기가 스퀘어 프리지가 얼마나 되나요? 1,100이 조금 넘습니다. 1,100? 네. 그럼 한 30평 정도 되는 거네, 한국. 예, 하지만 역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죠.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요 지금. 사실 뭐 물론 오늘이 날씨가 그렇게 뭐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하늘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창문이 아무리 크더라도 좀 약간 곤란하다 이거. 그럼 기본적인 그 뭐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는 지금 1.9 밀리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캐링 커스트 한 달에 내셔야 되는 세금 플러스 관리비가 3,500불입니다.
상당히 큰 유닛인데다가 사실 근데 관리비가 완전 비싼 건 아니나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샘 축에 속하고요. 특히 이런 부티크 빌딩인데 여기에 어메니티가 많이 없는 빌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스페이스를 사람들이 쓰시는 이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고객님들한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빛이나 이런 뷰는 상관은 없는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여기 스페이스가 꽤 크잖아요. 이게 1000 스퀘어핏이 1100이 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뉴욕 부동산의 기준으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에서 렌트를 하고 있는데 렌트가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이 내잖아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30%에서 40% 정도의 그 버시는 거를 렌트로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첼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셔드가 있는 원베드룸을 사시려면 적어도 5,000불에서 6,000불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원베드룸이 대충 사이즈들이 30평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0 스퀘어핏이 안 되죠. 절대 안 되고요. 네. 보통 에브리지는 600에서 7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00에서 700이면 진짜 20평도 안 되는 거를 막 5,000불, 6,000불 내야 되는 게 이제 뉴욕의 지금 현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한테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매물의 70% 거래를 다 현금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70%는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한 6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자율이 8%를 육박하고 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보통 맨하탄은 올캐시죠. 그러니까 뭐 20억, 30억짜리도 네. 막 현금으로 가져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네, 거네요. 꽤 있으시고요. 매물 중에 맨하탄에 타운홈이란, 그러니까 브라운스톤이라는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어퍼 웨스트에서 사면 보통 이제 기본이 10밀리언부터 시작을 하고 웨스트 빌리지 같은데 보면 뭐 기본이 뭐 12, 15밀리언 정도 이제 시작을 하는 타운홈인데 그 타운홈의 통계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올캐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200억짜리를 올캐시로 사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리얼터로 일을 하신 지 아까 4년? 네, 4년 4년 되셨다고 하잖아요. 이 직업이 주는 장점은 뭔 것 같으세요? 장점이요. 네. 장점이 저는 어쨌든 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직장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하나의 진짜 너무나 큰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뉴욕이라는 이 배경,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리고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켓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 몸소 제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 직업에서는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뉴욕에서 집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나가서 뭐 하나, 두 개 정도 집을 보는데요. 뭐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면 뭐 하루 딱 잡아서 뭐 적게는 8개, 많게는 막 15개까지 하루 종일 집을 보러 다니고요. 근데 이제 집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 본인이 이런 집은 나쁘지 않구나. 내가 뭐 무조건 800 스퀘어핏 이상이 되는 집을 찾아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집들의 레이아웃 700 정도를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은 저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뉴욕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매물들이 있는 마켓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거를 저는 서비스로,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일하시면 뭐 한 몇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몇 주에 걸쳐서 내 버젯 안에 어떤 매물을 내가 찾을 수 있는지를 아마 다 보시게 될 거고요. 동네별로 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